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이자 역경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인을 미국 공화당이 후보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향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키운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 승리를 위해 공화당이 생각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정권을 되찾기 위해 깜짝 인사를 영입하며 차후 선거를 대비하고 있다는데요. 미 대표 정치 신문인 폴리티코는 최근 단독 기사를 통해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한국인을 낙점했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뒤를 이어 공화당 정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존니 김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해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이 인물이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2014년 대선을 마친 뒤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존니 김을 선정해 한국계 미국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과거 존니 김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힌 일이 있었습니다. 거쳐온 길 때문에 공화당에서 그를 주목한 것이죠. 한국계 출신인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해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스펙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조국의 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국기라는 건 역시 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가난과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인 네이비실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극한의 육체적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네이비실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네이비실이 될 수 있었고 네이비실 요원으로 이라크에 2차례 파병을 가서 은성무공훈장과 동성무공훈장을 받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는 이라크 라마디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의무병으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말한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 과정을 밟게 되었죠.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그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의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우연히 알게 된 나사의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서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됩니다. 지원자 1만 8천 명 중에서 선발된 우주비행사 후보 13명 중 그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행하는 우주비행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요. 특히 가난한 아시아계 계중에서 특수부대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박사 우주비행사 자격을 취득한 우주비행사 등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가지기 힘든 직업을 여럿 거치며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죠. 그의 성공은 미국 사회에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금수저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피나는 노력이 있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존 김의 이력은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 표본으로 미정계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선정 때 존 김을 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며 그를 극찬했죠. 때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존 김이라는 인물이 가진 높은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약점이라 볼 수 있는 소수자 출신 인물이자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여럿 거친 인간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공화당에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존이기면 공화당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 갖춘 정말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입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여죠. 공화당이 열렬한 러브콜을 받은 존이기만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년 아르테미스 계획을 완수한 뒤 정기회에 출마해 한국계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것이라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은 그의 본격적인 공화당 합류에 기뻐하며 향후 공화당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며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주자들을 대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인 면모를 보이며 이를 거부했던 공화당은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꾸며 많은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고민할 것이라는 태도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나선 이유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이든이 트럼프의 지지세를 꺾고 대통령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바이든의 중도 포지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홍성 일변도이자 러스트 벨트 지역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표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조 바이든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더 넓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죠. 공화당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미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층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기존 핵심 계층 세력과 다른 세력을 끌어모아야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거기서 눈에 들어온 것이 존 김과 같은 인물이었죠. 아메리칸 드림을 밟으며 성장한 미국인이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공화당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죠. 향후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트럼프의 강성 전략 역시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플랫폼을 새로 걸면서 지지 세력 규합에 힘을 쏟은 트럼프는 미정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 백인 계층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면서 그는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미국 백인 세력과 더불어 다른 세력이 있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따라서 그는 소수자 중에서 미국적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을 찾았고 테드 크루즈의 추천으로 알게 된 존 이김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거듭해온 그를 트럼프는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네이비실에서 이라크 복무 경험이 있었던 것을 높게 평가해 대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 미국을 위해 복무한 이들의 중요하게 생각한 트럼프는 존이 김을 강력하게 밀어주겠다고 하는 상황. 트럼프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그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력의 관심까지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국계 의원들의 민주당 계열 소속 의원들이 많은 만큼 민주당에서 존이 김을 회유하는 이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중간 선거에선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가 곧 승리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조 바이든 대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분유 대란이나 석유값 대란까지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분유 대란이란 미국 내 분유 물자가 모두 사라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분유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다급하게 이를 공수하고자 미국이 독일에게 분유 공급을 요청했고 운송기를 통해 분유를 받아온 이를 가리키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며 트럼프 시절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맹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중심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5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것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고 하죠. 이어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세력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존 김의 정치 입문 선언은 그래서 더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소수자에게 문을 열어준 것과 더불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출신을 대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존이기 외에도 공화당에서는 한국인들을 제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킴벌리 피오렐로 코네티컷 주하원 의원은 한국 출신으로 현재 일간지 하트퍼드 커런트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의 옹호자인 그는 젊은 공화당을 이끄는 차기 기수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영 의원도 공화당원으로서 한국인들의 이미 많이 포진된 상태에 과거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듯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존 김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미국 사회의 주리로 나아가는 한국인들의 약진에 박수를 보내며 최초로 한국의 빗줄을 연 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